문물의 국조특위가 오늘 새벽 2시 47분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경 상황실 녹취록이 공개된 어제는 청와대가 국민의 청와대가 아니라 안청군의 청와대라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 구조를 위한 지시보다는 현장 영상을 보내라는 국촉을 그렇게 수없이 했어야만 했던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모두 허비한 것은 물론 5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깜깜 청와대였다는 점을 지금껏 숨기고 있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깜깜 청와대는 깜깜 대한민국을 만들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는, 새누리당은 그 이후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슬프게 합니다. 한 예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정부가 제출한 한민구 장관의 부동산 내역은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서 한때 대혼란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의 자료를 국회에 보내놓고도 지금까지 정식 사과도 없는 엉터리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동명이인 서류로 하는지, 과연 이러한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자로 보내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각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합니다. 한중수교 22주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2011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과 시진핑 국가 부주석 시절에 만나면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 대화를 강조했던 중이라서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우영건 정책의장의 모두 발언님께서. 네, 어제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 나성민 수석 부의장, 백재현 수석 부의장과 첫 번째 여야 정책협의회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 한해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성과라도 이끌어내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소통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한 발전특위 등 두 개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쌀 관세와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는 7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쟁점을 가지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각각 제안한 5대 신사회유형 여야정 협의체, 또 국가계획특위, 세월호 특별법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정책협의체가 소통과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50여일 넘게 우리 당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가 마련해온 가칭 세월호 특별법이 마무리돼서 당론 발의합니다. 지난 50여 동안 33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서 승한 작업을 했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를 비롯한 김춘진 전해철 부자의원 등이 안산에서 50여 명의 유가족들과 진지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의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이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370원 오른 시급기준 5,58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유감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마감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임금 조례를 도의회가 재의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생활임금 제도 등을 도입해서 자본의 독점을 막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가계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 30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수교 22주년,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초당적 외교협력 차원에서 오늘 청와대가 요청한 시진핑 만찬에 원내대표님과 함께 저도 참석합니다. 한중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출범한 지가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 주성근 사무총장도 그간 말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지난 6.4 지방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새누리당에는 이준석인가요? 혁신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 현역 의원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 상향식 공천제를 추진하겠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도 점검하겠다. 새누리당을 대개조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신뢰를 잃어간다. 김명수 사회부총리를 여당이 더욱 비판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까지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위원장의 현란한 혁신 드리블이 골로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남는 것은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허탈과 피로가 현기증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 3차에 걸쳐서 정치 혁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제도 개선, 정당 개혁 등에 관해서는 이미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새정치가 퇴색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새정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목표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통합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또 장관 인사청문회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년 교육위원 강사님께서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논문 표절, 대자 논문 편취, 연구비 부당 수령, 심지어 언론과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일절 해명을 하지 않고 아주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마 청와대에서 해명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을 끝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몇 주간 우리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 교육수장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이 있다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대상으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청와대와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또 후보자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 전형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이 없고 장관 부처 인사권이 없습니다. 각 부처, 국장, 과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처 과장 인사나 마음대로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들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의 부처 인사계 비정상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각 부처, 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게 돼버렸다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결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청피야만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면 이런 인사전행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인사전행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박란주 의원님께서 우리 청해진 특혜와 관련돼서 MB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세웠던 UAE 원전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 아이홀딩스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주 아해입니다. 역삼투합 농축폐 처리 설비 주 아해가 신한울 1, 2호기 납품 실적을 근거로 85억짜리 UAE 원전 설비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납품 계약은 2013년 9월 11일이었고 UAE 원전 계약일은 2012년 2월 10일입니다. 1년 6개월 뒤에 납품한 신한울 1, 2호기 납품 실적으로 UAE 원전을 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또 아해는 지금 이름을 바꿔 정석케미칼인데 검찰 수사로 인한 전방위 금융 압박으로 지난 6월 6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UAE 원전 설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 지원 자금으로 아해와 주 원지구는 4건에 대해 총 9억 3,800만 원을 1.5% 저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해는 은행이 시공업체 대출금을 송금한 당일 대출금의 40%인 8천만 원을 아해 대표이사 명의 계좌와 아해 계좌로 절반씩 나눠 되돌려 받는 것으로 드러나 리베이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계열사 사업계획으로 총 146억 1천만 원, 정책자금 지원으로 9억 3,800만 원, R&D 출연금으로 6억 3천만 원 등 총 161억 7,800만 원이 유병원 일가의 계열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동 의원님부터 인사청문관 관련된 발언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 TF를 설치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인사남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에 인사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 TF를 설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인사 비서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무력화이자 물타기입니다. 문제된 후보자에 대한 방패막, 보호막을 치자는 것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고 나면 계속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줄줄이 의혹 투성이입니다. 병역 중 프랑스 유학, 의무 복무 때는 미국 연수 등 이중호 특혜를 받는 의혹과 더불어서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사 사전 검증 항목을 신상털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전 검증을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청와대 사전 검증 실패가 이번 인사 실패의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 기자 의원님이 간피아 방역법과 관련된 TF팀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정홍영 총리께서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영할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직사에 광범위 퍼져 있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우리 특위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조직법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고, 또한 우리 관피아 방지 특위에서는 관피아 방지 3법,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그리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등 이런 관피아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안행부, 정무위, 법사위, 안행위, 청와대까지 전 부처에 범정부적으로 걸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어느 한 특위나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놓아져서 7, 8월 한시적 기구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권한을 갖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특위를 통해서 이런 정부조직법과 앞서 말씀드린 관피아 방지 대책이 일괄 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정식 의원님부터 우리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어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TF를 구성해서 약 한 달에 걸쳐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대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발목 잡기라고 폄하하면서 정부 원안을 호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입법조사,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담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 총괄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이 정부 조직 체계상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입법조사를 의뢰했던 저희 당 특위 간사인 유대은 의원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에 대해 경청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 의원님, 그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하시죠. 유대 의원입니다. 지금 조정식 위원장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고 수습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대책으로 재난안전 관련 정부 조직을 해침, 신설 기능을 조정하는 졸속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의 의원은 입법조사 처에 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바로 어제 의견이 왔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로서 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은 정부 조직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국무총리 사나 다른 처와 달리 장관급으로 신설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처의 경우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고 예청 설치가 어려운 점을 상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사나 다른 처의 장과 달리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공면으로 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된다. 두 번째,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예청을 폐지함에 따라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강하게 의문된다. 세 번째, 정부의 인사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에 대한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는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 공무원 윤리, 공무원 연금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차별화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교육문화 사회부총리 신설이 국가 개조 방향과 부활할지 의문이 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상 근거 없음을 들어 모든 부총리제를 폐지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입법조사처의 의사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신문에 모두 다 쓴 것을 보셨지만 이런 그 졸속 입법을 내놓고 이것이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안전한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대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보도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내렸을 때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산하에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1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명백한 사실을 보도했던 KBS 뉴스9에 대해서
국정 제재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 최종 날짜가 KBS 사장 면접 날짜와 같은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같은 날 방송 시인을 하게 되는지, 혹시 KBS 사장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희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편파 심의 원인은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된 방심위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보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편파 심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여당 추천 5인, 야당 추천 5인, 다시 말해서 여야 동수 지배구조로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 실패와 지리산댐 건설 음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위원회에서 서승환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넉사자 4대강이 아니라 죽을 사자 4대강이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정부가 실토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국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4대강 사업비 8조를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친수구역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부에서 최초의 시인한 것으로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공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다 현직에서 퇴직하고 없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던 이 사업을 통치권 행위라며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들의 영혼까지 팔아서 4대강 사업의 합리화를 주장했던 전문가, 교수, 공직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속 수사에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의 실패로 파생된 문제가 이제는 댐을 막겠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산 댐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7월 1일 홍준표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지리산댐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 이후로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낙동강의 녹조,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녹조의 원인은 질소와 인이 함유된 축산 폐수와 생활 하수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홍 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 건설 사업은 정부가 실패한 것이고 생활 호수 내지는 축산 폐수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7일 날 지리산 댐을 막기 위해서 사전 검토 협의회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댐 건설이 필요 없고,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 없고, 수질이 좋아지고 예산 낭비도 없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것은 뭐냐? 낙동강 보를 드십시오.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장관이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상.